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임야를 소유하신 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해 하셔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인즉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 임야의 중요성이 엄청난 가치 상승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면 가장 먼저 국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각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각 시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부동산을 좀, 여러분 중에서도 부동산을 좀 더 깊이 좀 이해를 하고 싶고 살펴보고 싶다. 그럼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국가에서 수립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1차부터 3차까지, 그러니까 1970년부터 1차부터 3차까지는 10년 단위고, 그리고 4차가 2020년까지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차도 2020년부터 2040년까지입니다. 굉장한 많은 분량이 있겠죠. 국가 전체적으로니까. 그래서 그 미래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정책들이 다 바뀌겠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5차 국토종합계획을 세심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꾸준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이제 대두되는 게 결국 이제 미래적으로 인구 감소, 저성장 시대. 이거는 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가장 중시해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숲이, 이 임야가 정말 중요해진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토가 2020년 약 303억 6,434평 정도 됩니다. 지금 10년 전보다 1억 평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가 외국을 침략한 것도 아닌데 왜 이리 국토 면적이 늘어났을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전국 다니다 보시면 뭐 간척 사업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게 해수면이 국토 면적으로 다시 포함이 돼서 전체적인 국토 면적이 이제 확 늘어나는 거죠. 그 전체 국토 면적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63.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어디 다니든 보면 전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로 조성이 되어 있다. 뭐 산지라는 게 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63.5%니까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도를 타고 가거나 지방을 가다 보면 가장 눈에 많이 보이는 게 논이나 밭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밭이 7.6%, 그리고 논이 1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도시지역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논, 밭이 감소를 하고 여기에 주거지역이나 이 공장지역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도시지역이 약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 국토에서 임야가 여러분들이 뭐 몇 프로 하니까 도대체 몇 평 정도 될까? 약 192억 평, 훨씬 넘습니다. 192억 평이 넘는 면적이 산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바라볼 때 통계청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2019년 현재 거주지역 가운데서 2040년도가 되면 인구 감소 예상 지역이 81%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인구 감소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감소는 기본이요, 소멸 지방 도시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게 임야들, 숲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숲들 중에서도 숲체원, 치유의 숲이다, 산림치유원이다. 특히 이제 접할 수 있는 게 뭐 휴양림이니 수목원이니 뭐 여러 가지 또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유아숲 체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숲에서 안전하게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숲 교육장이라든지 탐방로, 친환경 놀이터, 그리고 편의시설을 통해서 부모들과 아이들이 같이 교육 플러스 즐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숲 유치원이다, 숲 어르신 놀이방이다, 이런 숫자가 많이 들어가죠. 이거는 뭘 뜻합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이제는 굉장히 건강에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죠. 전 국민이 그러고 전 세계인이 그렇겠죠. 그러면 더더욱 우리가 이 숲을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야만이 우리가 더 훨씬 힐링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되게 우리한테는 이제 점점 미래적으로는 더더욱 친근함이 올 겁니다. 그래서 뭐 숲 카페다. 카페도 시내에 있는 것보다는 숲에 카페가 있다. 거기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커피를 마시는데 건강해지는 느낌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산림청이나 산림복지진흥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보면 숲으로 국민의 행복을 잇다. 숲에서 태교를 한다. 여러분들 뭐 이해가 가고 상상이 가십니까? 하지만 이제는 치유의 숲을 통해서 산모들이 태교를 숲에서 한다. 그리고 산림치유. 산모들은 조금 몸이 불편하죠. 이게 이 아이가 내 뱃속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산림에서 태교와 치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아기에는 유아숲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산림교육을 하고 그리고 숲과 같이 내가 자유롭게 건강하게 뛰어논다.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에는 산림교육과 산림 레포츠. 요즘은 스포츠를 산림에 접목을 한 이 산림 레포츠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장년, 그리고 노년기에는 산림 문화, 숲 공연장도 있고요. 산림 문화, 그리고 산림 치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산림과 같이 내 일생을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숲속에서 태교를 하고 숲과 긴밀하게 내 일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죽어서는 수목장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태어나서 죽어서 모든 게 숲과 같이 공유를 한다. 그리고 이제 왜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숲을 관리를 한다? 임업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산림복합경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림 관련 산업을 운영을 하는 거죠. 이제는 숲을 활용해서 미래적으로 인구 감소, 저성장 시대에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어줄 부분은 관광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어 있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뭐 해수욕장에 빽빽하게 있고 이런 곳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약간 여유롭고 건강을 위한 곳을 가고 싶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임야가 수만 평이 아니고 몇천 평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이 숲 자체 나무를 조금만 관리를 하고 지나다니는 이 내 산 안에를 다닐 수 있는 거를 쉬엄쉬엄 소일 삼아서 자녀들과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관리를 꾸준히 한다고 하면 이게 곧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숲을 활용하는 거를 미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앞장서서 숲에 필요한 부분은 좀 완화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000평의 임야로 따지면 조그만 임야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었을 때 거기에 30평 정도의 조그만 카페를 가지고 있고 내 산 5,000평을
걸어 다닐 수 있게끔 탐방로를 조성을 하고 거기 주변에 공부 좀 해서 산채나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밤나무, 무슨 하다못해 도토리나무라든지 사람들이 그러면 다니면서 탐방을 한다.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카페에 오신 손님들이 내 산 5,000평을 산책을 한다. 이제는 산책이 아니죠.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은 성향이 틀리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산들을 내 개성에 맞고 성향에 맞게끔 하나의 테마로 조성을 해준다. 그러면 카페에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연인들, 가족들, 자녀들과 같이 산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한 바퀴를.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아주 친환경적인 산나무를 또 저렴하게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밤나무가 있다? 직접 아이들과 밤을 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그 안에 데크를 5개만 설치를 합시다. 나무로 데크 얼마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막거나 뭐 지자체에서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3,000평짜리 산에, 5,000평짜리 산에 커피숍 탐방할 수 있는 곳, 데크가 있어서 가족들과 같이 하룻밤 야영을 한다. 굉장히 건강한 삶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숲이라는 게 도시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제는 생활 밀착형 도시 숲들이 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와 바로 붙어 있는 지역들, 그런 산들을 도시 숲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숲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또한 고령화 시대가 접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 되게 중시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있죠. 하지만 이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농사를 짓고 살았다. 그래서 만들어준 게 뭐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왜 산지연금 안 만들어주느냐? 산지연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감정평가에 10년간 나눠주는데 월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간 연금을 받는 셈이 되는 거죠. 여기에 10년간 나눠주기 때문에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매년 지가가 상승하죠. 그래서 지가 상승분을 추가로 줍니다. 모든 산을 다 매수해 주지는 않지만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 우리 농지연금, 주택연금 같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산림청에서 많은 예산을 계속해서 꾸준히 늘려줌으로써 이게 가능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미래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저성장 시대를 겪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정말 실감나게 겪었죠, 지금. 이 과정에서 이 숲이 차지하는 이 비중, 중요성이 미래적으로 가면 갈수록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을 가진 자여,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해해라. 그리고 저 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큰 그런 계획 세우지 마세요. 주말, 휴일 활용해서 가족들과 같이 산책하면서 조그마한 오솔길, 그리고 다니다 보면 나무가 너무 빽빽이 있다. 그러고는 감벌을 하나씩 해주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1년, 2년 다니다 보면 그 산 전체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자체에 조그마한 숲 카페를 신청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데크를 설치한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미래적으로 이 산 자체가 소득을 맞춰줄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 산을 좀 갖고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곧 5년, 10년 안쪽으로 다가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자. 이게 곧 미래적으로 탄소 정책이라든지 국가 정책과도 같이 맞아떨어진다. 이제 산을 가진 자여 조금의 내 시간을 내자. 그러면 미래적으로 여러분께 평생 자손 대대로 가져갈 수 있는 연금을 내 산에서 지급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